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사업도 잘 됐고 아주 완벽한 아내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와이프는 누가 봐도 야무지고 생활력 강한 현모양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내 때문에 인생이 휘청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물론 때로는 다투고 실망하고 상처 주는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 하루가 지나기 전에 모든 감정을 풀고 다시 화해하곤 했어요. 아무리 서로를 미워할 일이 있더라도 하루는 넘기지 말자. 그게 저희 부부의 신조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제가 놓치는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든든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아내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꽤 빠르게 승진을 했던 출중한 인재였죠.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레 아내가 회사를 관두게 됐고 막상 쉬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아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부품 구매 같은 일을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전반적인 총무 일을 해주다가 점점 영역을 넓혀갔죠. 그렇게 와이프를 저희 회사로 스카우트하게 됐고 아내에게 실장이라는 직함을 적은 명함을 파주게 됐네요. 대단한 회사가 아니었던지라 아내에게 많은 연봉을 주진 못했지만 아내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줬어요. 아내가 무리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저는 아내에게 쉬엄쉬엄 하라고, 바깥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취미생활하면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 내가 일당백으로 일할 테니까 자기는 중요한 일에만 신경 써. 이런 아내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하는 사업이 그리 재밌는 분야도 아니고 거의 감정 노동에 가까운 분야인데도 아내는 군말 없이 뒤에서 묵묵히 제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정말 눈물겨웠던 게 다들 퇴근을 하고 난 후에도 혼자서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명함을 들고 이리저리 영업도 다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면서도 고마웠네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저는 어느새 아내에게 꽤 많은 부분을 의지했습니다. 외근이 많은 저 대신에 내근직 대부분의 일을 아내가 책임져주고 있었어요. 직원들 또한 그 사람이 제 와이프라는 걸 알고 총괄 책임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부재 중일 때도 일이 알아서 잘 굴러가더라고요. 만약 아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일이 꽤 고달팠을 것 같은데 역시 난 결혼을 잘했다고 주변에도 결혼은 행복한 거라고 꼭 하라며 결혼 전도사가 되어 주변에 결혼을 권유하고 다녔습니다. 분명 그땐 그랬죠. 아내는 회사의 전반적인 인사와 총무, 마케팅 등 회사의 살림을 담당하며 커리어를 이어나갔어요. 제 가족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와이프는 정말 훌륭한 직원이었어요. 직원들을 뽑는 것도 아내의 몫이었는데 3차 면접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야무지게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렇게 제 첫 번째 비서가 뽑히게 됐죠. 아내가 원래는 제 담당 비서나 다름없었는데 워낙 하는 일이 종횡무진한 데다가 외근도 많아져서 아무래도 제 담당 비서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와 함께 일하게 된 최 비서는 사회 초년생으로 실수도 많고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사람이 순박하고 선해서 그 부분이 좋았어요. 갓 20살이 된 최 비서의 꿈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 유학을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비서도 생기고 일도 원활하게 잘 풀리고 모든 게 술술 진행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와이프와 제 사이가 삐그덕대기 시작했죠.
비서가 아침마다 저에게 결제를 받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됐는데 제가 정해지지 않은 걸 요구하면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실장님이랑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이라면 누구? 사모님이요. 이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 먼저 사모님께 여쭤보고 다시 결제 올리겠습니다. 물론 와이프가 관여해주는 부분이 많으면 저야 편하죠. 하지만 점점 주객전도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째서 대표인 제가 결정권자가 아닌 아내가 모든 결정을 주도하게 됐는지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직원들은 어느새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아내에게 의지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대표인 저보다 더 많은 의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회의를 할 때면 아내가 저에게 면박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표가 돼가지고 이것도 몰라? 이건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실무를 해보긴 한 거야?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면 몰라도 직원들이 다 보는데 아내에게 면박을 당하니 면도 안 서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조심스레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건 잘 알겠는데 조금만 나를 존중해 줄 수는 없을까? 어쨌든 내가 대표잖아.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람은 나고 책임도 내가 져. 근데 요즘 여보가 미리 결정하고 실행해버리는 바람에 일이 얼마나 꼬이는지 알아? 열정적인 건 고마워. 하지만 모든 일엔 단계가 있는 거잖아. 그것만 좀 명심해줘. 대표면 대표답게 제대로 일 좀 파악해. 지금 내 선에서 얼마나 전쟁같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 다 회사를 위해서 내 몸 하나 희생하는 거잖아. 그나마 내가 여기 있어서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당신 혼자 있어봐. 이미 쫄딱 망하고 폐업했을걸? 그리고 당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외근 나가서 거래처 하나라도 더 뚫어야지. 대표가 사무실에 오래 머물고 있을수록 회사는 망해가는 거 몰라? 오늘 최 비서가 그러더라. 사모님이랑 협의 안 된 내용은 들어주기 난처하대. 내가 비서한테 그런 말까지 들어야겠어? 내가 꼭두각시야? 내가 여기서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대표 자리가 무슨 의미인 건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고? 실무는 내가 담당하기로 했잖아. 그게 불만이야? 그리고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비품 하나하나 사사건건 토달지 마. 대표가 그런 거에 쪼잔하게 굴면 되겠어? 직원들이 그러더라. 대표님이 회사에 오래 남아있으면 너무 불편하다고. 진짜 그래?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나 하루 종일 대표실에만 있는데? 직원들한테 말도 안 거는데 무슨 소리야? 대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압감을 느끼는 거지. 왜 당신만 몰라? 그리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려면 어느 정도 권한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왜 자꾸 혼자 다 떠안으려고 그래?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진짜 답답해서 한숨이 나와. 저는 와이프에게 서운하고 와이프는 제가 답답하고 이래서 부부끼리는 같은 곳에서 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분명 내 편이 회사에 있긴 하지만 홀로 이 고독한 기분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영원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저를 나무라고 닥달하니 자존심이 많이 깎이더라고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독하고 사이가 좋던 저희 부부가 어느새 집에서는 말도 안 섞는 냉랭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와이프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한 그 순간부터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던 거겠죠. 이제는 와이프에게 다 내려놓고 하고픈 일 하면서 쉬라고 제안을 해봤지만 와이프는 이미 회사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라 퇴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와이프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명 대장놀이를 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듯 했어요.
얼마 후 최 비서가 유학을 가고 싶다며 퇴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비서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 또한 얼마 후 카페를 차리겠다고 하더니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최측근에서 일하던 직원이 길게 일하지 못하고 연달아 관두니 어쩌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비서가 채용됐습니다. 그 비서는 경력이 있는 30대 초반 여자였어요. 처음으로 경력직인 비서를 뽑게 됐는데 역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능숙하더라고요. 적어도 몇 년 동안만이라도 함께 일하면서 서로 적응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한 지 며칠도 안 돼 밝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일이 힘든가? 아니면 회사에 불만이 생긴 걸까? 아니면 동료들과 마찰이 있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비서에게 물어봤어요. 이 비서, 혹시 요즘 고민 있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진 것 같길래 혹시 나 때문에 힘든가 해서. 아니에요. 대표님 때문 아닙니다. 그럼 회사 때문에 힘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적인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만약 힘든 일이나 휴식이 필요하면 눈치 보지 말고 연차 쓰도록 해. 당일에 통보해도 좋으니까 건강도 잘 챙기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충분히 잘 쉬고 있거든요. 새로운 이 비서는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벽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나누지 않았고 업무적으로만 소통하는 그런 관계였죠. 저는 오히려 이런 관계가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와이프 입장은 달랐나 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서 말이야, 일하는 게 좀 형편없지 않아? 왜? 나는 딱히 거슬리는 건 없던데? 아니, 너무 애가 융통성이 없다고 해야 하나? 좀 짜증날 때가 많아. 어차피 이 비서는 나랑만 일하잖아. 여보랑 부딪힐 일은 별로 없지 않아? 없긴 왜 없어. 당신이 외근 나갔을 때 주로 나랑 소통하고 있는데. 그냥 확 자를까봐. 이유도 없이 직원을 어떻게 잘라. 그리고 이 비서 여보가 뽑은 직원이잖아. 그땐 인상도 좋고 경력도 좋다면서 잘 맞을 것 같다며. 그땐 그랬지. 근데 막상 뽑아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은 완전 정반대야. 적어도 말은 통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걔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다려봐. 회사에 적응하는 중이겠지. 나는 오히려 공가사가 확실한 것 같아서 보기 좋더만 뭘. 공가사가 확실할 것 같으면 공무원을 해야지. 비서가 뭔데? 위기와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게 비서 아니야?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그게 비서지. 무슨 사회 부적응자처럼 뚱하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됐어. 직원이 일만 잘하면 됐지. 소통이고 뭐고 나는 일만 확실하게 처리하면 그만이야. 이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직원한테 괜히 상처 주지 말고 그냥 너그럽게 받아줘. 계속 사람 뽑는 것도 이젠 지쳐. 상처? 내가 직원한테 상처를 준다고? 내가 무슨 악마야? 당신은 무슨 말만 하면 내 탓을 하더라? 내가 누굴 위해 이러고 사는데? 무조건 여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 아무튼 싫어. 그 비서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알았어. 일단 1년만 지켜보자. 지금은 채용된 지 한 달 됐잖아. 한 달 만에 관두라고 하는 회사가 세상에 어딨어. 아내는 이상하게 그 직원을 못살게 굴고 대놓고 싫어하더라고요. 마치 관두라고 괴롭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노골적이라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아내가 원래는 두루두루 다 친한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유치해 보이면서도 대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비서는 언제나 아랑곳 않고 꿋꿋하게 일만 하고 있었고 세상을 통달한 사람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더라고요.
그게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둘의 기싸움 때문에 저만 난처해졌어요. 이 신경전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그때 이 비서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저 대표님 바쁘세요?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언제? 지금? 네. 오늘은 거래처랑 약속이 있는데 무슨 일이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선약 있으시면 다음에 날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얘기인가? 아무래도 회사 밖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길래? 나중에 시간 날 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모님께는 저희 둘이 약속 잡았다고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한테? 그건 왜?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제 와이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 갑자기 엄청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거래처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와이프 몰래 비서와 바깥에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비서가 와이프 때문에 힘들다고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한 번쯤은 설득하며 좀 더 오랫동안 일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비서가 저에게 해준 말은 예상치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와이프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데? 대표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길래. 내가 회사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 사모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왜 여태껏 비서가 길게 일하지 않고 금방 관뒀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돈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줬다니? 제가 처음 입사했던 날 사모님이 저를 회의실에 몰래 불러서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자기 말 잘 들으면 월급은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돈으로 주겠대요. 대신 대표님 모르게 이 일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비밀 서약서를 하나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돌려서 최대한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횡령이었어요. 매일 아침 결제를 받을 때마다 금액을 부풀리고 와전시키고 없는 항목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걸 도우면 사모님은 회사 돈을 개인 돈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저는 보너스 개념으로 돈을 받게 되는 형식이었어요. 물어보니 예전에 일했던 비서들 죄다 그런 식으로 월급의 몇 배 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비서 유학 간다고 관뒀다고 했죠? 그거 진짜로 단기간에 유학 갈 비용을 다 벌어서 관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서도 마찬가지예요. 카페 창업하는 게 꿈이었다고 했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모님이 월급에 돈을 얹어서 준 겁니다. 물론 사모님은 더 큰 돈을 확보하셨겠죠. 대표님 모르게 야금야금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지? 그럴 줄 알고 증거 자료 가져왔습니다. 이 비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오로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아내가 저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비서의 이간질이라고 나를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서류에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인수인계 받으면서 자료를 건네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임의로 숫자를 채워 넣어봤어요. 대표님이 봐도 뭔가 수상하시죠? 여태껏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아마 더 파보시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제 권한은 여기까지라.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제가 뭐라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 비서들 전부 와이프의 제안을 받아들였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이 비서는 그 제안 받아들였어? 아니요, 거절했습니다. 왜? 나라면 웬 떡이냐 싶어서 덥석 물었을 텐데.
저는 제가 일한 만큼만 돈을 받고 싶어서요. 그 외에 다른 욕심 부리면 탈이 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범죄에 연루되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사모님 제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저를 대놓고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폭로할까봐 차마 대놓고 관두라는 말은 안 하시지만 은근히 괴롭히시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하게 일을 할 바엔 그냥 때려치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 이상한 정의감 같은 게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관둘 땐 관두더라도 대표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모님의 잘못이 그 정도로 멈췄으면 제가 이렇게 폭로하겠다고 자리를 마련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사모님의 사생활에 대한 거예요. 사생활? 내가 모르는 사생활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뭔데? 회사 내에서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표님만 모르세요. 사모님한테 내연남이 있다는 걸요. 내연남이라니? 설마 회사 직원이야? 총무팀의 장대리요.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장대리랑 우리 와이프랑 나이 차이가 몇인데 한참 연하를 내연남으로 만나는 게 말이 된다는 소리야? 그냥 루머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대리는 너무 뜬금없잖아. 제가 파악한 바론 그래요. 물론 그냥 소문일 뿐이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직원들이 뒤에서 수군대고 있고 그 소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모님이 딱히 부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일할 자신이 없어서 탈출하려다가 그래도 대표님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지금 말하면서도 이게 맞는 행동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사가 운영됐다가는 금방 바닥을 드러낼 거예요. 직원들한테 들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총무팀의 장대리가 갑자기 차를 바꾸고 살던 곳을 이사하고 명품 시계를 차고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퇴근할 땐 언제나 사모님 차에 조용히 타고 있다가 둘이서 같이 퇴근하고 은밀하게 밖에서 만나다가 몇 번 직원들한테 들켰나 보더라고요. 아마도 입막음 시켰겠죠. 사모님이 제일 잘하는 게 비밀 유지니까요. 제가 더 기가 찼던 건 직원들 모두의 단합력이에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어쩜 그렇게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건지. 전에 듣기론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살림 합칠 계획이라고 했어요. 둘이 그런 대화를 메신저로 나눴던 걸 전산팀 직원이 우연히 보게 됐대요. 아무튼 저는 이런 더러운 회사에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새로운 비서 뽑을 때까지만 다니도록 할게요. 채용 공고 내주시면 좋겠어요. 이 비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는 데다가 사내에서 불륜 행위까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비서의 말에 의하면 제 와이프는 꾸준히 예전 비서들과 공모해서 횡령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이 단기간에 그렇게 유학자금을 모았던 게 수상하긴 했거든요. 그때는 회사를 관두고 싶은데 핑곗거리가 없으니 그렇게 둘러댔겠지 하고 말았는데 아내와 그렇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과도하게 와이프의 눈치를 보고 난처해했던 비서들의 수상한 행동들이 이제서야 납득이 되더라고요. 비서는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대표님, 이거 사직서입니다. 사내 인트라넷으로 퇴사 신청할 계획인데 먼저 이렇게 양해를 드리고 관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 이 비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는데 일단 홀딩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 비서 말이 맞다면 일단 회사 내에서는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내가 증거를 찾을 때까지만 나를 좀 도와줄 순 없을까? 이대로 당하기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저는 애걸복걸하며 이 비서에게 잠시만 남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어쨌든 대표인 저만 모르는 사실들을 이 비서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 비서를 편하게 생각하고 와이프에 대한 비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제 곁에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확실히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